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읽는 눈들 또 이러한 것들을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뭐라 그럴까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보면서 어떤 뉴스는 조금 중요시 봐야 되고 그 내용 중에서 뭐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도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픽 뭐 이런 거 같은 건데요. 50여 가지 넘는 매체들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제가 중요한 뉴스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어떤 견해라든지 또 중요한 사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또 픽해드리는 선택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모니터링과 뉴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각자 컴퓨터에서 네이버 뉴스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현대가 자율차 연구에 4년 동안 한 2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있고요. 좀 팩트를 보면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솔루션 업체 액티브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본 계약을 뉴욕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결이기 때문에 정우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직접 갔고요. 그쪽에서 CEO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 현금 한 16억 달러, 2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현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권 공유 등 총 합치면 한 4억 달러 가치를 포함한 그런 어떤 규모를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 역량, 또 지적 재산권 특허나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커다란 합작법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4년간 앞으로 4년간 집중해서 자율주행차 개발 역량을 갖겠다라는 거고요. 현대차는 이 역량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자차에도 탑재할 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파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뛰어든 업체가 한 3천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동차 발전을 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합종 연행도 이루어지고 또 회사가 파산하기도 하고 하면서 경쟁이 계속 심해지면서 지금처럼 구도가 형성이 됐죠. 미래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가고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혹은 뭐 이런 어떤 IT 회사들이 들어가고 뭐 또 심지어는 청소기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뛰어들었죠. 그래서 사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관해서 미래형 자동차와 연관해서 시장에 뛰어들기를 선언한 회사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수백 개,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핵심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 전체적인 시스템이 가장 상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자동차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 네,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회사나 또 상위에 있는 최고의 기술들을 가져다 쓰는 어떤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만 만들어 파는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 소프트웨어, 뭐 아이디어,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 파는 시장이 동시에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규모가 커진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처음부터 자율주행용으로 개발돼서 나오는 신차가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에 그것을 탑재하는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든지 하드웨어를 탑재하든지 해서 그 기능을 전체나 일부를 집어넣는 어떤 그런 시장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 자동차 시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 미래 자동차 시장이 얹어져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뛰어든 이유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갖지 않으면 그 시장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인데 분명히 내연기관 자동차도 계속 달릴 건데 그 기술이 없으면 그 시장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겨우 해야 하청업체를 하는 거죠. OEM 공장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게 이제 단계별로 다르겠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지 사람의 감시하에서 있는 준자율주행 자동차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상당 부분 탑재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게 메인이지만 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장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는 시장이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는 세계 경제가 하방이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소비가 상당히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008년 이후로 지금 소비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28년, 그러면 대체적으로 2025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가 다시 이제 빠져나온다라고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 하방에서 빠져나온다 보면 대체적으로 15년, 많게는 20년 동안 소비가 억제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20년 기간, 15년에서 20년 기간 소비는 억제돼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입니다.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죠. 중산층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성장 일부가 지금을 받쳐주기도 하지만 억눌렸던 그들의 소비적인 어떤 규모가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해서 유동성이 증가해서 소비를 더 늘리는 시절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력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부풀어 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은 2025년경 이후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자동차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현대기아자동차와 같은 그 대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5년이 다 가기도 전에 상위 그룹이 가장 큰 부가가치와 시장을 지배력을 갖게 되는 상위 그룹이 정해질 수가 있고 그 상위 그룹은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그 다음에 그 자율자동차 시스템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고 콘텐츠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1을 내놓으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혁신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하드웨어 혁신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로 애플의 이번 혁신은 가격의 혁신이다.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렸거든요. 물론 일단 그거 하나로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애플을 계속 좀 사고 있죠. 애플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애플은 다른 데 회사하고 다르게 아주 코어층의 핵심 멤버들의 식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탈도 좀 적죠.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라고 비아냥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애플은 계속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혁신이 없다라고 맹폭을 당했지만 중국에서 지금 여러분 신문 보시겠지만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선주문에 지금 뛰어드는 거죠. 이 말은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아이폰 X 뭐 그 이전
고가 프리미엄에서 하드웨어 혁신이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그 수요, 아이폰 8이나 뭐 이런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자들이 이번에 가격이 내려가면서 대거 거기에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이 뭐 가격의 혁신이다 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그리고 일부의 전문가에서도 그렇게도 보는데요. 애플의 이번에 최고의 포커스와 혁신은 컨텐츠입니다. 네, 컨텐츠. 그래서 애플이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애플 TV 그리고 애플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컨텐츠 시장,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 컨텐츠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플이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비평도 나오죠. 그럼 애플이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디즈니도 들어오고 막 이런 기존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도 있는데 1등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과 전체를 다 합쳐서 1등을 하느냐? 뭐 이건 퀘스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상당 부분 컨텐츠 시장에서 고객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도 역시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상당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애플의 게임 아케이드 플랫폼 그리고 애플 TV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한계점에, 컨텐츠 시장에 한계가 좀 있죠.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는 결국 미디어 소비인데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기존의 케이블 방송도 들어오고 기존의 방송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장으로만 본다면, 그 컨텐츠 시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벌써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애플도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는 그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미래 자동차를 본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이런 스마트폰이나 TV를 넘어서 앞으로 미래 자동차 부분에서 주행 중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플이 승부수를 던질 만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 자동차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엮여있는 범위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배자가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이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즉 OS든 시스템이든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프로바이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자동차가 미래자동차의 애플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넷플릭스처럼 해서 뭐 영화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영자가 되면, 운영의 키를 갖게 되면 그런 프로바이더들을 하위 종속 체제로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수익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배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획득한 뭐 기술이 있는데요. 구간 자율주행, 교통 혼잡 구간 자율주행, 비산갓길 자율정차, 협로 주행 지원 등 지능형 고안전 자율주행 기술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역시 이건 뭐냐면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단순하게 운전자가 예를 들면 운전을 하지 않고 차가 그냥 주유를 막 감지하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은 기술 개발 혹은 특허들이 저렇게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이고 이러한 어떤 특수한 형태에서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어떤 기능들, 역량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특허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도로에서 더 많은 영역을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율주행자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테슬라도 막 사망사고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동차의 시대가 앞당겨지기는 굉장히 먼 미래가 될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20, 30년 이후에나 완전 자율주행차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뭐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악천후시, 예를 들면 안개가 튄다든지 혹은 뭐 진흙밭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악천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영역에 의해서
여기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사고를 많이 낸다. 혹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근거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 문제점이 제기됐다라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빨리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모를 때는 사실 그런 문제를 만들어져 나가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늦지만 예상되는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겠죠. 나는 자율주행차를 빨리 시장에서 내놓고 싶은 그런 어떤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 같은 회사죠. 테슬라 같은 회사죠. 빨리빨리 그게 돼야 더 많이 팔겠죠. 그런 회사들이 이런 어떤 비판을 듣고 문제점을 제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그래, 그것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혹은, 그런 회사를 따라가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죠. 포드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힘드니까, 그런 미래 자동차 늦게 오니까 우리는 좀 느긋하게 가도 돼. 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저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시장에서 테슬라를 앞질 수 있겠다. 저 문제를 해결하면 자율주행차 시장을 더 빠르게 혹은 우리 회사 자동차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업가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들을 혹은 스타트업들의 도전 정신을 더 고취시켜서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 때문에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의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를 좀 더 좋게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했던 악천후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도로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앙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라면 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냐 그리고 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 비관적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런 도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로 환경을 다른 시나리오 생각해 보시죠. 도로 환경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만,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도로 주변 환경의 제도, 법, 혹은 기술들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게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게 하는 법도 바꾸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법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도로의 환경도 바꾸는 겁니다. 도로의 환경도. 도로 자체에다 기술을 집어넣거나 도로 주위에 장애물이나 이런 데다가 기술을 집어넣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즉 환경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게 바꾸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지 않게 인간이 운전하는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도로의 교통법과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사고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 운전을 미숙하게 하는 사람 혹은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안전성을 이미 제공했죠. 그런데 만약에 환경 자체를 그렇게 바꾸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술력이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환경을 바꾸게 되면 저는 도로 환경만 바꾼다면 자율주행자에 맞게 도로 교통법과 도로 환경을 기술을 집어넣는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더 추가로 발전시키지 않아도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의 시대는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게 완전 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시장이 20년, 30년 후에나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지금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초창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현대 기아 자동차도 지금 2조 원 가까이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있던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전 세계 IT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손정희 회장 같은 거대한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해서 시장을 앞당겨야지 지금 들어간 자금을 현대기아자동차가 2조 원을 넣고 30년을 기다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때문에 물러서거나 시장에서 후퇴하거나 투자를 보류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진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앞다투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더 앞다투어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이 지금 투자를 했던 이 세력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도로법을 바꿀 겁니다. 교통법을 바꿀 거고 또 자동차 주변 환경을 바꾸면 바꿨지.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베이스라인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차의 킬러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렇게를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가형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형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크게 비싸지는 않는 자율주행차 센서를 해당 차량에 도입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저가형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그 소형이 어떻든 간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의 일부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급 자동차, 고급 세단에다만 적용되는 안전 기술들, 뭐 예를 들면 차선을 따라간다든지 앞차와 거리 간격을 유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 한 그 기능들 있죠. 그런 기능들이 지금 점점점 하위 차량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곧 얼마 안 돼서는 아주 경차, 아주 저렴한 자동차들에도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퍼포먼스가 증가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센서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그것 관련된 하드웨어, 또 그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들의 수익이 높아지겠죠. 현대기아자동차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